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우리 유승현 기자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별일 없으셨죠? 네. 두 분이 녹음 전에 엄청난 대화를 나누셔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아, 제가 그 유승현 기자하고 싸울 레벨이 아니죠. 전 일방적으로 혼내는 레벨이지 지금. 맞네, 부장님.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그래서 선배님이 최연소 부장님이 아니요. 최연소가 또 아니라 누가 있어요? 최단 기간 빠르게 부장님을 단 부장님이죠. 뭐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기록을 맞겠죠. 깼다고. 네. 예. 입사수로 따지면 근데 저는 이제 입사 때 경력을 인정받고 와서 뭐 그리고 지금 솔직히 월급이 더 줄었어요. 아, 부장님부터. 부장 늦게 사. 그렇다고 밥 안 사기 없기에요, 부장님인데. 뭐 밥은 사드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잠깐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이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인에게. 근데 저의 이런 모습이 어떤 제 동료들한테는 힘든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요. 이제 뭐냐면 저는 뭔데요? 일은 네. 일로 처리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의 일이. 근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나는 우리가 이제 기사를 예를 들면 기사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데 기사를 작성하는 데는 여러 다른 분들의 협조 그다음에 공동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초창기에 많이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인데 그럼 나의 일을 하는데 뭐 제가 A라고 치면 B, C 분도 각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일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이게 B와 C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거기가 먼저 주가되면 나의 A가 하는 내가 오늘 취재하려고 했던 기사가 작성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기사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데 기사는 무엇이 또 제일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B와 C는 뭐냐면 이 무엇을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에 이것도 뭐냐면 무엇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 기자인데 볼펜 기자는 무엇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거든요. 일단은 무엇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가 중요하지 무엇이 약간 부족한데 어떻게가 화려해지는 거는 그런 습관은 기자에게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에 되게 집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볼펜 기자가 무엇을 하는 것에 어떻게 물론 이 어떻게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가 본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어떻게를 왜 목숨을 거셔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A라는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은 무엇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유승현 기자가 무엇을 아니 근데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했나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건데 저는 몇 년간 겪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오면 회사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선배잖아요. 그럼 나의 무엇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런 스케줄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눈치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그때 했던 거 뭐냐면 그 당시 제가 이제 10년 전에 그럼 나는 무엇을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 채 기사를 쓴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제가 13년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펜 기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 그러니까 사안에 대한 팩트를 어떻게 얼마나 게더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그 사안을 들여다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점점 들어서. 네. 그렇네요, 진짜. 저는 이제 보도 쪽보다는 제작 부서랑 일을 더 많이 해서 선배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좀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PD, 작가, 우리는 진행자 이렇게 나눠져서 협업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기자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것 같네요, 진짜로. 우리는 약간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 기자 되게 어려워요. 일단 섭외해야죠.
그건 작가가 하고 PD는 따로 뭐 물론 편집을 하고 작가님들이 하는데 같이 협업하는 기자도 있지만 그거는 전체 기자 중에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저는 작가님이 저랑 같이 협업해서 뭐 이렇게 제 기사에 섭외를 해주고 뭐를 담당을 해주신 13년 동안 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섭외하고 그렇죠. 모든 걸 그 어레인지하고 모든 논문 찾아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뭐 유승현 기자도 똑같이 그렇겠죠. 적어도 10몇 년은. 그러면 이제 뭐 그래요.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이분이 섭외하고 이분의 인터뷰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분은 인터뷰를 우리가 해주게 본인의 시간을 우리한테 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출연료도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의 스케줄에 맞추려면 도저히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그러면 그것도 또 비교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역할이 내 기사에서 역할이 어느 정도일까. 얼마나 저 중요한 건지 네. 판단을 그다음에 이거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걸까. 예를 들면 그냥 극단적인 예로 서울대병원의 유명한 교수님이고 이분은 대개 이 기사에 축을 하는 환자분이에요. 근데 이 공교롭게 겹쳐. 그러면 서울대 정말로 유명한 교수님을 인터뷰 시간을 맞추고 이 환자분을 사례자를 아주 조금만 분량을 줄일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때는 아니야. 이 사례자가 축이 되니까 사례자의 분량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유명한 교수님은 포기해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제작부에서 PD 역할이거든. 편집을 하고 이런 것들. 기자는 전천후였구나. 대박. 너무 잘 2분짜리를 만드는 게 되게 그 힘든 것 신입 같아요. 기자로서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서 요즘 머리 아프시겠어요. 좋은 진짜. 사수가 계셔서 근데 맞아요, 든든하시겠어요. 네. 아니 근데 일이 처음에는 저도 이제 유승현 기자에게 많은 그러니까 뭐 지도는 아니고 제가 받은 게 있잖아요. 저도 SBS 들어와서 제가 다 받은 거지. 근데 그런 걸 어쨌든 최소한 제가 받은 것만큼은 전달해야 되는데 일이 많아지고 지치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유, 너무 바쁘셔. 그러니까 뭐냐면 텔레파시로 알아들어야지. 가끔 얘기하지. 저 오랜만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승현 기자. 맞아요. 정말 이런 오랜만에 얘기할 시간이 얘기. 없었어요. 예. 얘기조차도 맞아. 오랜만에 하는 건데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다가 또 이제 유승현 기자의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제가 또 잔소리를 하게 되고 뭐 그러네요. 속에서 열이 났나요? 근데 우리 유수연 기자님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또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람이 예뻐. 선배님 그래. 막 이를 악물면서 나라 들은 거 봐줘 쟤? 막 이런 느낌인가?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뽀탑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그러네요. 이야기로 오프닝을 시작하게 됐네요. 재밌잖아요. 또 방송국 얘기를 또 살짝 들으면. 그랬는데 오늘 또 건강 상담 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저는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톨로사 헌트 증후군이라는 이제 병명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살짝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대 초반이신데 가끔씩 복시 증상 나타나고 두통이 있어서 계속 병원을 다니시는데 막 MRI 촬영하고 해도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어갖고 약을 계속 처방받고 먹는 약이 점점 세고 많아져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또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반복해서 들은 결과가 톨로사 헌트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스테로이드 펄스 테라피라는 진단명도 받아서 현재 이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런데 이 톨로사 헌트 증후군의 재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신다고 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펄스 테라피 치료를 받았는데 이 스테로이드 투약을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되는 건지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또 질문 보내주셨고 다른 뭐 한의학적 치료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좀 이게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인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질문들을 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는지까지요. 어떤가요? 이거 무슨 일단 병명인가요? 이게 톨로사랑 헌트가
각각 사람 이름인데 아 그래요? 네. 이런 병명들이 되게 철수와 많아요. 영희 증후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어, 식으로 네. 왜 우리 막 무슨 한탄 유행성 출혈열 이런 거에 한탄이라고 우리 한탄강 네. 있잖아요. 그 이름에 지역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오, 한타박스 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게 약간 이제 태풍 거기 이름 바이러스 지은 이름은 것처럼. 그게 고대 교수님이죠. 고대 미생물학과 교수님이 음. 한탄강 유역 쪽에서 이렇게 그거를 처음으로 발견하신 건 세계 발견해서? 최초죠. 오.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 이름을 어, 넣는 게 그죠? 적인데 나 같으면 그분은 내 이름 넣겠는데. 그렇죠. 그럼 뭐 홍어라? 홍어라 바이러스 뭐 이렇게 되는 어. 거죠. 왜 안 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그 뭐 그때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지역이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뭐 하셨는지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다 본인들의 이름을 넣으신 거죠. 네네네네. 네. 근데 두통이 생기면 이제 이런 톨로사 증후군 진단을 받을 수도 있나 봐요. 이게 무슨 병명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붙인 건데 네. 이분이 약간 편두통으로 좀 치료를 이제 이 증상이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래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네. 이 톨로사 헌트 증후군도 한쪽으로 이제 두통이 오면서 이제 눈 주변에 이제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복시가 두 개로 네네네. 겹쳐 보이거나 이제 안구에 안화 이제 눈 주변에 통증이 있거나 뭐 이런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건데 네. 이게 사실 딱 환자를 보고 아 톨로사 헌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되게 희귀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환이 아니라는 걸 이제 다 배제해가면서 진단해가는 병이고 또 한 가지 진단법이 이분처럼 스테로이드를 약을 썼을 때 좋아지느냐 이거를 보고서도 또 진단을 할 수가 있는 병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제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인가요? 결국 상급 종합병원까지 와서 발견되어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네, 어쨌든 MRI를 찍으면 이게 눈 뒤쪽에 있는 해면 정맥동이라는 어떤 혈류가 지나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설이 있는데 그쪽에 실제로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걸 찍으셨을 때는 뭔가 그 염증이 잘 안 보였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찍으셨을 때는. 네. 근데 결국 병원을 옮기고서 이제 진단을 다시 받으신 케이스 같은데 그래서 이게 좀 진단이 좀 늦어지신 어렵고. 것 같아요. 네. 네, 스테로이드 썼는데 좋아지셨대요. 네네네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뭐 펄스 세라피로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진짜 고용량으로 주사로 막 스테로이드를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음. 스테로이드 오래 쓰면 안 좋다는 얘기 우리가 네. 보통은 알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써도? 이거를 치료를 하려면은 써야 되는 거고 지금 6개월째 스테로이드 드시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아마 계속 줄이고 12알에서 2알까지 줄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보통 쓸 때 한 번 딱 하고 그냥 끊진 않거든요. 점점 이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양을 줄여가요, 약을. 네. 그래서 어쨌든 좋아지셔갖고 지금 줄이고 계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부작용이 힘드시죠. 막 얼굴도 붓고 뭐 장기적으로 가면 당도 올라가고 골다공증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럴 수 있어서 스테로이드가요? 아니, 오래 쓰시면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이 줄이신 상태 같아서 우선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서 이렇게 더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말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다던데 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줄이고 나서 괜찮으시면은 이제 재발 없이 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또 스테로이드 안 받거나 하면은 면역 억제제를 고려를 하시게 될 것 같고, 네. 재발이 잘 되는 병이에요? 이게 드무니까 이제 아주 명확하게 나와 나온 있지는 건 없는데, 않은데 네. 보통 이제 2년 이내에는 재발이 좀 자주 되나 봐요.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안 생기면 그 재발하는 확률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관련 연구들을 보면 네. 환자 수가 적으니까 뭐 8명, 맞아. 뭐 10명 이렇게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애매하네요. 임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사선 치료 혹은 면역 억제제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스테로이드 치료로 잘 반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면역 억제제,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 이 다음에 혹시 또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스테로이드가 일단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치료제 선택은 스테로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 생기냐 걱정이 되는데 사실 왜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딱 검사 지금 MRI 찍고 뭘 혈관 검사해도 정상이 아닌 부분이 없다.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나쁜 거는 현대의학 장비로는 뭔가 이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아직은 모른다. 요건 좀 답답한 점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냐 네, 물어보셨는데 코로나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스테로이드 많이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진짜. 부작용이 조금 많으셔서. 스테로이드 치료 경과한 후에 적어도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후에 백신 맞는 시간을 선택하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신 거니까 어쨌든 부작용도 좀 잘 극복하고 앞으로 건강 관리 또 잘 하셔야겠네요, 그죠? 네. 아직도 진짜 잘 모르는 질병들이 많아서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 주제로 또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4단계 이제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얘기 이제 조심스럽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의 수치 뭐 어떤 기준으로 그게 이제 시작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해 하셔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청장님이구나. 네. 죄송해요. 직함이 헷갈려서. 원래 아까 예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여가지고 저도 가끔 헷갈려요. 그 질병관리청이니까 이 입에 안 익은 거야. 질병관리본부가 한 10여 년 입에 익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막 다른 대변인이나 이렇게 방송에 막 노란 잠바 입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길어요. 직함이 뭐 무슨 반장 말해서 되게 길어요. 죄송합니다. 직함을 바로 입에 못 붙여드려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이 얼마 전에 그 이제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게 고령층 네. 90%, 네. 성인의 80% 접종이 완료하면 위드 네.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안심할 정도의 수치라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공존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마다 조금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네. 코로나와 공존하는 게 뭐지? 우리 마스크 벗고 그냥 살아가는 게 코로나 공존인가? 라고, 그러니까 방역 수칙 완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역 수치를 완화해서 코로나가 없던 시절과 가까운 것을 코로나 공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환자를 보시는 분들의 코로나의 공존은 그 개념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뭐냐면 확진자가 너무 늘고 네. 확진자를 병원에 다 의료 인력을 쓰다 보니 위중증 환자에 쓸 저희가 없다. 이제는 확진자를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확진자는 우리 안고 가야 된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것에 의료 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좁혀서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온명동 교수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 여기에 위드 코로나 확진자에 한다면 정은경 청장의 말씀은 맞진 않고 정은경 청장님은 이전의 방역 수칙 요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임상에서 코로나 환자를 병원에서 실제로 보시는 분들의 위드 코로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 확진자하고 환자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환자는 무조건 봐야지. 경증 환자하고 죽을 위험이 큰 환자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위드 코로나는 그런 확진자 중심이 아니라 위중증 사망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의료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게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경증 환자와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뇌졸중은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하는 네. 말이긴 하지만 이런 중환자를 이제는 다투어서 어느 부분에 우리 의료 인력을 더 써야 할 것이냐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국회 토론회에서 다른 분이 권순만 교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정기현 국립의료원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 불안, 우울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고 네. 이 30대 여성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자살 경향 지수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네. 코로나 확진자만 보는 모든 인력을 거기에다만 쏟아붓는 거는 맞지 않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코로나 공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이 코로나 공존 그리고 일상에서 중앙임상위원 그다음에 국립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코로나 위원 그 공존 위드 코로나는 다른 개념이란 걸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기자분들은 참 혼돈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지금 위중증 환자 사망자 그다음에 다른 질환 고르게 보자는 의미에서 코로나 공존을 보는데 네. 80% 국민의 80% 성인의 80% 고위험군의 90%가 백신 접종을 할 때까지는 그거 안 돼. 얼마나 한가한 소리입니까? 근데 막 혼돈해서 쓰고 계세요. 근데 아무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미국 CDC 질병관리청도 심지어 정은경 청장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않고 그냥 위드 코로나를 위드 코리아래 또 나도 아까 위드 코리아가 자꾸 된다. 말씀하셨고 네. 세계보건기구도 위드 코로나 뭐 정의하지 않았는데 일단 임상에서 그다음에 방역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텀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네. 우리의 방역 수칙을 얼마나 낮출 것이냐 네. 그 부분은 조금 선택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아, 그 물론 네, 논란이 네, 있긴 네. 하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자영업자분들 뭐 워낙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낮출 뭐 다시 거리두기 4단계로 할 것이냐 3단계로 할 것이냐 2단계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처음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중심으로 간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계속 확진자 문제로 가는 것은 되게 나태한 생각이고 네. 아니란 생각이고 위중증 다른 질환으로 심근경색으로 치료 지연돼서 사망하는 우리 일반 서민의 삶을 아주 들여다보지도 않는 아주 편협한 이상한 오로지 확진자 뭐 여기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본인의 뭐 업적이나 이런 것을 승부를 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국립중앙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방역 체계가 거리두기가 목적이냐. 거리두기가 왜 거리두기고 그러니까 자체의 목적 거리두기는 국민의 삶을 결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한 게 거리두기인데 오로지 거리두기가 확진자가 느는 게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느냐를 따져보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게 따져보고 거리두기가 정말 거리두기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이게 정기현 국립의료원장님이 국회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정말 철없는 전문가들이 그런 의료계 원로분들의 말씀 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철없이 그냥 본인이 책상에서 논문 몇 편 읽었다, 논문 몇 편 썼다고 해서 하고 정말 일반 사람들하고는 동떨어져가지고 본인들은 맨날 의사들만 만나죠. 의사들 만나고 고급 공무원님들 만나고 월급에 전혀 지장 받지 않고 따박따박 받는 분들만 만나가지고 국민이 나태해졌다. 더 강하게 쪼여야 된다. 네, 진짜 더 강하게 쪼일 거 없어요. 언제까지? 안 나와. 아무리 짜도 이제 물 안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네. 제가 어제 동네에 부대찌개를 사러 갔는데 밥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 먹어야겠다 싶어갖고 포장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얼굴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러면서 장사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4단계 당연히 안 좋은데 또 디테일한 부분이 발표를 다음 이제 연장합니다 뭐 합니다 발표를 할 때 또 더 안 좋아진대요. 4단계가 유지돼서 계속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발표가 딱 떴을 때 또 확 안 좋아진대요. 사람들이 위축되나 봐요 그때. 그래, 맞아, 예. 맞아. 그래서 그럴 수 저는 있겠다. 위드 코리아 코리아 아니다. 왜 이거 자꾸 전염되잖아. 내가 먼저 시작했나? 그럼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이제 그 정도 뭐 90% 80% 어쩌고 저쩌고 수치 이제 올라가면 안전해지는 거야. 그 뜻이 아니라고 선배님 말씀하시는 게 좀 정확한 뜻인 것 같네요, 진짜로.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는 위드 코로나는 그렇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 요거는 조금 이제 사회적 논의 필요하고 네.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거는 다들 자영업자분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제 주변에 저는 특히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읽다 보면 진짜 한숨이 폭폭 나와요.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게 저는 무조건 확진자 줄이고 거리두기 강화하는 게 좋다. 무조건 이거는 보건학적 측면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기사를 1년 이상 썼던 놈이에요, 제가. 네. 그런데 자영업자의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만 볼 수 없겠구나. 근데 똑같아요. 일상에서 환자를 열심히 보는 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환자분들 중에는 그런 가족들, 서민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자들도 제대로 안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국민 탓하고 국민이 나태해졌다. 더 고삐를 줘야 된다. 그런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잔소리하는 느낌 있잖아. 우리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계속 잔소리하는 거 있잖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드 코로나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뭐 백신 접종률 80% 90%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은경 청장님한테 그리고 질병관리청한테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 반론은 역시 제 것은 아닙니다. 네. 주워 들은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영국이죠. 2차 네. 접종률도 높아요. 네. 환자가 인구 100만 명당 따지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7배, 8배 정도 숫자예요. 네. 백신 접종률 환자 확진 수로만 따지면 아무리 80%, 90%, 100% 내더라도 이 델타 변이는 확진 환자 수를 줄일 수 없다는 것 그죠. 입증됐어요. 미국 CDC가 발표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싶어요. 91%의 감염 억제력을 갖고 있는 게 델타 변이는 60%로 뚝 떨어지더라. 그리고 거기 그 미국 CDC 그 홈페이지 보면 사실 전파력만 따지면 감염자로만 따지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과 맞은 사람과 별 차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언급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백신이 중요한 거는 근데 사망률은 확 줄어들어요.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서울대병원의 위중증 환자 중에서도 2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설령 위중증에 걸리는 위험에 되더라도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기를 착용할 만큼의 위중증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자체 통계를 냈는데 왜 서울대병원이 자체 통계를 냈느냐? 정부가 통계를 안 내줘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모든 게 백신도 확진자 수를 지향하지 않아요. 백신의 평가도 확진자로는 이제 매겨지지 않고 위중증 사망으로 전부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는 백신을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데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낮아요. 환자 수가 7분의 8분의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강하게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망자 늘고 있고 이런 것 위험 신호는 있어요. 엊그제도 1일 사망자 20명이었고 분명히 지금 4차 대유행 중에서 위중증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자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한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정부가 백신 일찍 확보해서 접종률 높였던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 이거는 정말로 공무원님들은 국민 탓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물론 공무원님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시긴 하지만 훨씬 잘하셔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일단 확진자로 이렇게 모든 걸 거리두기 단계를 하는 게 맞느냐.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도 충분히 백신 접종이 높았지만 많이 생긴다. 우리나라 거리두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잘하시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백신 접종 맞은 나라보다 이렇게 잘하는데 계속 이렇게 막 계속 옥죄이고 그리고 다른 지표들 되게 안 좋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식당에서 일자리가 몇십 20만이었던가요? 그다음에 20, 30대 젊은 여성이 자살 경향 지수까지 높아진다고 관련 학회에서 자살 예방 협회에서 보도 자료까지 내는 마당에 계속 질병관리청이 그쪽만 보면 이런 그러니까 아니 질병관리청이 자살 문제 이것도 본인들 적이거든요. 업무 소관이거든요. 그런 걸 두루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왜 그런지는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네. 거리두기가 분명히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계속 쪼일 만큼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 전 정말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가장 대접받을 만한 코로나 대응을 하셨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여당 최고위 위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얘기했고요. 네. 병원 뭐 최고위급 교수님들 계신 데서 얘기했는데 제발 대한민국 국민 탓하지 마라.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 역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 다른 나라의 공무원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잘하셨으니까 어디다 대고 탓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을 탓해. 제일 잘한 게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런 측면을 두루 생각해야지. 네. 근데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잘하신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성적은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두루 생각해서 해봐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리 조정 단계 방역 수칙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뭐 근거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4명, 2명 이런 숫자나 시간 이런 거.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국민들이 이거 진짜 근거가 부족한데 근거가 뭐냐 이런 식의 의문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반발심도 커지면서 하지만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수긍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또 기준을 개편을 하시거나 뭐 발표를 하실 때 좀 약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신다면 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코로나 처음에 나왔을 때도 집단 면역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막 하고 있었는데 델타 변수가 나오면서 이게 이스라엘 경우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로 많이 네. 저는 가고 이 있는데. 집단 면역이 네.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네네. 역시 서울대 원래 보라매 병원 교수님이었다가 그 지금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을 맡으시면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직접 보시는 방지현 교수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네네. 집단 면역의 개념 네. 그 계산식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네, 하는. 있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R0 값이 지금 많이 혼동돼서 쓰긴 하는데 R0 값은 뭐냐면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근데 이거는 아무 개입 없을 때예요. 자연 상태에서 하는 건데 지금은 개입이 많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뭐 이래서 전통적인 거기서 R0 값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 R0 값과 내 방어력이 뭐 70%의 확률로 90%에 있는 확률로 몇 명이 있느냐 네. 이런 걸 갖고 계산을 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70%라는 집단 면역은 우리가 알파 변이 때 네. 한 사람이 한 2명, 2.5명, 2명에서 3명을 감염시키고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91% 그러니까 90%의 확률로 이게 감염 억제력이 있다라고 할 때 70%가 맞으면 이제 감염이 파격적으로 준다는 집단 면역이 나왔는데 델타 변이는 2.5가 아니라 6에서 7로 계산이 된대요. R0 값이. 그리고 백신의 효과는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이스라엘은 좀 더 떨어지는데 네. 미국이 발표한 게 60%대예요. 음. 그러면 100%를 다 맞는다 하더라도
그 알파 변이에 해당하는 7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맞네요. 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은경 청장의 발언도 델타 변이로 업데이트된 발언은 아니에요. 아니네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다음 주부터 일부 이제 시범 군대 네. 에서 마스크 벗고 집단 면역 시험하게. 저희 SBS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네. 이제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아 근데 그 뉴스 진짜 신났어. 왜 신났어? 일단은 다 벗고 있으니까. 네. 벗어 일단은 뭐야, 뭐냐면 군 장병의 2차 접종률이 94%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러면 집단 면역을 가정한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사에 개입했던 딱 하나가 집단 면역을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니까.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백신으로는 델타 집단 면역을 계산이 안 된다니. 그냥 근데 2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이 94%나 그럼 훌륭한 거잖아요. 국민들. 그러면 방역 체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기점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뭐 훈련하고 똑같이. 뭐 뛰고 구보하고 사격하고 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화생방 때는 써야겠죠. 화생방 때도 벗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 타이밍에서 이런 농담이 나온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뭐야? 아무튼 근데 이제 생활관 영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겠다고 그다음에 회식의 인원 이런 것도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네.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막 듣기만 해도 신나잖아.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확대하겠다. 그게 좋으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질병청은 국방부와 그렇게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근데 논의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가 질병청이랑 논의한 적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단의 문자를 그렇게 줬죠. 네. 해당 사항은 국방부와 논의한 적 없고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기초 단계에서 뭐 이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엇박자가 나는 느낌. 근데 보건복지부 대변은 또 이 엇박자가 났다라는 어떤 뉴시스의 기사에 대해서 또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게 봐도 무슨 아니라고 하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질병청과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기자들에게 국방부와 세부 논의 없었다. 국방부에 문의하시고 그러면 엇박자 난 거죠.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엇박자지. 그걸 또 엇박자 났다고 기사 썼다고 또 기자를 뭐라고 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근데 신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일상으로 가는 시도는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군대는 군인분들 물론 자발적동이 있어야겠죠. 군대라고 해서 강제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건 국방부에서 그런 자발적동의 여부는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근데 제 하나가 아까 좋은 점은 뭐냐면 네. 백신 접종률 2차 접종률이 94%로 높다는 것과 그분들의 연령이 20, 30대로 어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 보이진 않는데 다만 델타 변이는 2차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되게 이전보다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탈마스크를 얘기하지 않아요. 델타 변이는. 2차 접종 완료라도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를 탈마스크를 한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여러 명 회식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려우신 게 손님이 안 오시는 거지 손님이 마스크를 쓰고 오시는 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스크를 쓰고 영화를 보고 마스크를 쓰고 문화 공연을 보는 건 약간 불편할 뿐이지 그래도 문화 공연 영화계 이런 자영업자분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하면. 그러니까 여기 세계적인 주류 학자들은 현재 델타 변이와의 공존을 위드 델타 그러니까 위드 델타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를 염두에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탈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셨다면 그렇게 보완하셨다면 보완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뭔가 제목이 무슨 노마스크 시험 하는 실험, 거예요, 노마스크 실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극단적으로 나서 네. 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마스크 딱 이렇게.
또 실험 이러니까 막 군대를 왜냐하면 미국도 음. 노마스크 정책을 했다가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마스크로 돌아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로 다른 나라들도 지금 여러 개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뉴질랜드, 호주 보면 우리보다 더한 거리두기, 셧다운, 락다운도 델타 변이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 방역학계는 4단계 거리 유지가 효과에 별로 없다고 발표했어요. 어제. 예를 들면 어제 정은경 청장, 오늘 김부겸 총리 거리두기가 효과 있다.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것조차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란이다.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더 큰 셧다운, 락다운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마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거리두기 단계가 전혀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더 유지하고 더 높이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일단 뭐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군대에서 노마스크 실험이 아니라 네. 마스크 쓰고 조금 더 원래 일상으로 마스크 쓰고 코로나와 함께 이런 캐치프레이즈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오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거는 예. 마스크 쓰지 뭐. 이제 좋은 익숙해. 점도 많아. 네, 얼굴 마스크는- 가려주고 화장 안 해도 되고 뭐 쓰지 감기도 뭐. 안 걸려. 저도 마스크 쓰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 하나 안 갖고 오면 뭐 속옷 안 입고 출근한 맞아, 것처럼 맞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개씩 들고 다녀요. 막 네. 끊어지면 뭐 어떡하나 저도 싶어갖고. 가방에 있는 예비로. 마스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화장실 갈 때 저희 회사에서 화장실 갈 때 마스크를 안 쓰고 무신고 가다가 화장실에서 딱 거울 봤는데 하면 막 클라 째려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래서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지만 응. 아유 아무튼 네. 마스크는 저도 정말 쓰는 거 불편하고 싫은데 근데 마스크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덕이 근데 크긴 어쨌든 했죠. 마스크는 불편한 거고 마스크를 쓰면 상태로 우리가 식당을 가고 영화를 보고 공연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약간 불편하고 우리가 사는 거는 다시 일상처럼 많이 돌아가는 거라서 저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지금 것은 영화나 같아요. 공연은 마스크 쓰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리두기 띄어서 앉고. 네 근데 이제 식당이 문제더라고. 밥 네. 먹을 밥 때 또 먹을 때. 근데 벗으니까. 공연도 음. 그냥 좀 실험해보는 거죠. 우리가 삶에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만 없다면 좀 지금 뭐 한 자리 뭐 3분의 1 정도라면 한 50%까지 점점 높이고 그러니까 공연 보고 영화 보는 걸 좀 높이고 식당도 사실 뭐 식당이 좀 문제긴 한데 그렇죠?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나머지 우리 먹지 않는 동안에는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환기 막 하고 어쨌든 마스크를 쓰는 일상 회복으로 먼저 회귀하는 노력은 저는 좀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네. 마스크 쓰고 똑같이 생활하기로 가면 되겠네. 근데 갑자기 생각나네. 작년에 막 마스크 10부제였나요? 막 해갖고. 막 구매했을 때 당시에 그리고 막 여기 지도에서 막 마스크 어디에 약국에 아유, 남아있나 막 그런 시절도 백신처럼. 있었죠. 아 정말 추억이, 그랬어요. 어. 그때 어땠냐면 그랬네. 진짜 그때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들 막 재벌되는 줄 알고 막 저희는 그랬었죠. 그때 응. 보건의료팀은 병원 현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희 팀한테 어쨌든 마스크를 특별히 좀 몰아서 줬는데도 모자라요. 안 되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서 기부를 좀 해줬어요. 근데 병원에 예를 들면 아산병원에서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아산병원이면 뭐 100박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거기도, 2박스. 거기도 모자라니까. 거기도 이제 모자라니까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취급하는 기관이니까 좀 생긴 거 그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 호흡기 클리닉에서도 그러니까 왜냐면 병원은 그래도 뭐 이렇게 약간 뭐 재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병원은 한 달치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저희 SBS 그때 보도국 저희 정책문화팀은 거의 2, 3일치 여유 분도 없었거든요. 맞아. 생각보다 열악했다 그죠? 열악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그때는 마스크를 의무가 아니었을 때잖아요. 맞아. 병원 입구에서 이제 뭐냐면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저랑 카메라 기자 오디오맨이 다 마스크가 없어. 근데 병원에서는 마스크가 착용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보도국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 분이죠. 세 개는 어떻게 구해볼까요? 그랬고 병원에서 구해줘서 그 마스크 쓰고 취재 갔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예. 진짜. 그랬었네요 그때. 지금 풍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영화 논대잖아요. 뭔가 나중에 또 이런 게 다 추억이 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마스크가 남아 돌아서 저희가 마스크 저기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도 이미 미국이 정말 마스크 벗는 걸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맞아.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저는 근데 마스크를 쓰보니까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만 해서라도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할 수 있다면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 그 얘기만 잠깐 할까요? 그 홍어가 누구냐? 지난 방송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바람과 함께 사랑치다 그 청취자분이 정확하게 조동차 의학 전문 기자라고 콕 집어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가 누구지도 나머지가 누구지? 나머지 그렇죠. 누가 김치고 누가 삼겹살인지. 김치랑 삼겹살 예. 누구 가려야 돼? 묵은지죠. 뭐 하고 싶어요? 묵은지와 삼겹살. 제가 홍보라니. 주인공이신 거니까 좋은 맞아요. 거죠. 우리 뽀탑의 핵심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일아 당신이 그랬잖아. 뭐 이렇게 조금 거슬리는데? 거슬리는데.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예, 그런 게 맞다고까지는 안 해주셨지만 홍어라고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또 다른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바람과 함께 사랑치다 네, 열심히 아이디어가 들어주셨어요. 자, TOWER@sbs.co.kr로 뭐 다양한 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